아프리카는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다양한 지역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메마른 사막부터 울창한 숲과 넓은 초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채로운 자연 환경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가혹하고 다양한 환경 조건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각기 다른 놀라운 방식으로 적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수백만 년 전 지각 변동으로 인해 대지구대와 같은 독특한 지형이 형성되었으며, 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멀고 외진 땅에서 수백 개의 부족이 생겨났고, 각 부족은 완전히 다른 생활 방식과 신앙, 그리고 전통을 가진 하나의 독립된 세계를 이루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남부의 외지고 아름다운 오모 계곡 깊은 곳에는 동아프리카에서 가장 규모가 작지만 숨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부족 중 하나인 카로족이 살고 있습니다. 카로족 사람들은 진정한 바디 페인팅 예술의 거장들입니다. 그들은 하얀 가루와 버터를 섞은 노란색과 붉은색 황토를 사용하여 얼굴과 가슴, 그리고 팔을 복잡한 기하학적 무늬와 점과 선, 그리고 원으로 세심하게 장식합니다. 각각의 무늬는 나이와 지위, 그리고 아름다움과 개인적인 성취에 관한 고유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디 페인팅 예술은 단지 특별한 행사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조상과의 유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매일 아름다운 무늬로 자신을 꾸밉니다. 그들의 이웃인 무르시족은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독특한 부족으로 여겨집니다. 무르시족 여성들은 15살이나 16살 무렵 아래 십술에 끼우는 매끄러운 진흙 원반인 입술 접시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큰 원반으로 교체하며 서서히 입술을 늘려갑니다. 이 입술 접시는 정체성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으며 역사적으로 결혼 과정에서 큰 가치를 지녀왔습니다. 일부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큰 입술 접시를 한 신부가 무려 38마리의 소를 지참금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들 몸에 새겨진 문신은 매우 큰 상처를 내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며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다양한 디자인을 띠게 됩니다. 카로족과 무르시족 사람들은 범람원을 따라 수수와 옥수수를 재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가장 눈에 띄는 전통 중 하나는 소 뛰어넘기 의식인데, 젊은 남성이 성인이 될 준비가 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길게 늘어선 소들의 등 위를 미끄러지지 않고 달리고 뛰어넘어야 하는 웅장한 의식입니다. 이 첫 번째 부족의 이야기가 인상 깊으셨나요? 그렇다면 아래의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약 다른 느낌을 받으셨다면 저와 다른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단의 백나일강을 따라 펼쳐진 광활한 초원에는 자신들의 훌륭한 소떼를 중심으로 모든 삶이 굴러가는 자부심 강한 유목 부족인 문다리족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거대한 앙콜레 와투시소입니다. 이 동물들의 뿔은 양 끝에서 끝까지 무려 1.8m에 달할 정도로 길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 있는 소 품종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문다리족 사람들에게 모든 소는 가족의 일원과도 같습니다. 각각의 소는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뿔이 더 크고 인상적일수록 그 소의 주인이 가지는 지위도 함께 높아집니다. 심지어 특정 소를 찬양하고 기리기 위해 작곡된 특별한 노래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문다리족의 가장 독특하고 기억에 남는 풍습 중 하나는 매일 소의 소변을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신선한 소변을 모아 천연 목욕 비누이자 피부 보호제로 사용합니다. 불에 탄 소똥제와 섞이면 이 혼합물은 얇은 막을 형성하여 벌레 물림이나 따가운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특정 피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 결과 문다리족 거주지는 그들 특유의 매끄럽고 하얀 피부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야영지 주변에는 소똥 무더기가 은은하게 타오르며 부드러운 하얀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문다리족은 모기를 쫓고 피부에 맺힌 아침 이슬을 말리기 위해 일부러 이 영희 속에 서 있곤 합니다. 문다리족 여성들은 소의 젖을 짜고 가축의 영양 상태를 세심하게 돌보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들에게 가축은 삶의 기본적인 화폐 역할을 합니다. 가축은 곧 지참금이자 소중한 선물이며 평화를 가져다주는 중재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수단은 2011년에야 독립을 이룬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이며 그동안 심각한 내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다리족은 소 도둑질과 강제 이주, 그리고 가뭄과 홍수라는 거대한 시련에 직면해왔습니다. 탄자니아 북부의 에야시 호수 근처 메마른 사바나 지역에서는 농업의 역사보다 더 오래된 삶의 방식을 유지하는 공동체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드자족은 지구상의 마지막으로 남은 수렵 횟집 공동체 중 하나이며
그들의 생활 방식은 지난 4만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의 변하지 않고 유지되었습니다. 하드 자족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축도 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소유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언어에는 수만 년 동안 존재해온 일련의 거센소리 자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언어학자들은 이러한 거센소리가 초창기 인류의 복잡한 언어가 가진 특징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주변의 자원이 고갈되면 하드자족은 그저 활과 화살 몇 개, 그리고 작은 냄비 같은 소박한 개인 물품을 챙겨 새로운 장소로 걸어갑니다. 남자들은 동이 트면 직접 만든 활과 독화살을 챙겨 작은 영양이나 새, 그리고 개코 원숭이를 사냥하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하지만 생존의 진정한 기둥 역할은 여성들이 맡고 있습니다. 숙련된 하드자족 여성은 100가지가 넘는 식물종을 구별할 수 있고 건조한 달 동안 어떤 뿌리가 물을 저장하는지 알며 높은 아카시아 나뭇가지에서 야생 꿀을 수확하는 방법까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찾아낸 모든 것은 공동체와 공평하게 나뉩니다. 하드자족 문화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흔하지만 이는 결코 부나 지위와 관련된 것이 아니며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은 철저히 생존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최대 10명의 아내를 둔 하드자족 남성의 가족 구조는 부족 전체를 부양하고 유지하도록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각 아내들은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그들이 다 함께 모여 굳건하게 결속된 생존 공동체를 이룹니다. 만약 여러분이 10명의 동반자와 삶을 공유한다면 어떤 생활이 펼쳐질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바로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흥미로운 생각을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가족의 생계가 오직 사냥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드자족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귀중한 자원이 있는데 바로 자연이 주는 달콤한 보물인 꿀입니다. 하드자족 사람들에게 꿀은 그저 맛있는 간식이 아니라 필수적인 영양 공급원입니다. 1년 중 특정 시기에는 꿀이 그들 칼로리 섭취량의 무려 80%까지 차지할 수 있으며 다른 식량 공급원이 부족해질 때 필수적인 에너지를 든든하게 제공해 줍니다. 돈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자 교환과 나눔의 독특한 시스템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숲에서 얻을 수 없는 무언가가 필요할 때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드자족은 돈에 의존하지 않고 상호 교환과 공동체 정신의 바탕을 둔 기발한 거래 방식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현금 대신 그들은 수제 도구나 보석 또는 꿀과 같이 자신들이 가진 것을 자연에서 구할 수 없는 현대적인 옷이나 금속 도구 같은 물건과 지혜롭게 물물 교환합니다. 에티오피아와 남수단 그리고 우간다와의 국경 근처에 자리한 케냐의 가혹한 북부 지역에는 동아프리카에서 가장 장관을 이루는 풍경 중 하나가 펼쳐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영구적인 사막 호수인 투르카나 호수는 약 150마일에 걸쳐 길게 뻗어 있으며 눈부시게 아름다운 청록색 물결을 자랑합니다. 이 지역은 과학자들이 인류의 요람이라고 부르는 곳의 일부입니다. 투르카나 호수의 동쪽 연안을 따라 땅속에서는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인류 조상의 화석들이 발굴되었는데 여기에는 약 15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젊은 호모 에렉투스의 놀랍도록 완벽한 골격인 유명한 투르카나 소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르카나족 사람들은 소와 염소, 그리고 특히 낙타를 정성껏 기릅니다. 낙타는 이 혹독한 사막 지역에서 핵심적인 생계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낙타는 다른 가축들이 죽어가는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끈질기게 버티며 대부분의 동물이 살아남을 수 없는 심각한 가뭄 속에서도 귀중한 젖을 제공해 줍니다. 투르카나족 여성들은 정교하고 층층이 쌓인 굿을 목걸이를 착용하는데 각 층은 삶의 단계나 결혼, 그리고 자녀의 탄생이나 중요한 의식을 의미 있게 나타냅니다. 많은 여성들이 한 번에 무려 30개나 40개의 각기 다른 목걸이를 겹쳐서 착용하기도 합니다. 투르카나족 남성들은 매우 독특한 헤어스타일 전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따은 뒤 진흙을 발라 깃털로 자주 장식되는 단단한 모자 모양으로 정교하게 빚어냅니다. 이 진흙 모자는 그 남성이 용맹한 전사의 지위에 올랐음을 자랑스럽게 상징합니다.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던 첫 번째 사실 중 하나는 임시 대피소를 짓는 그들의 놀라운 기술이었습니다. 마른 풀이나 아카시아 나뭇가지, 그리고 야자수 잎과 동물 가죽처럼 사막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만을 활용하여 그들은 단순하면서도 매우 실용적인 돔 모양의 오두막을 훌륭하게 지어냅니다. 공동체는 투르카나족 삶의 심장 박동과도 같습니다. 중요한 의식과 축제가 열릴 때면 가족들이 모두 모여 조상을 기리고 비가 내리기와 가축이 번성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도록 돕는 끈끈한 유대감을 한층 더 강화합니다. 그들의 일상생활은 물과 깊이 얽혀 있습니다.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이들에게는 매우 신성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투르카나족 사람들은 극심한 가뭄과 식량 부족, 그리고 날로 커지는 기후 변화의 영향이라는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은 가장 신성한 자원으로 여겨집니다. 모든 물방울은 공동체 내에서 조심스럽게 보호되고 공평하게 공유됩니다. 또한 불안정한 국경 근처에 산다는 것은 그들이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고 철저히 대비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미비아 북부의 메마른 강바닥을 따라 나미브 사막 깊은 곳으로 한참을 들어가다 보면 우리는 흔히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서 가장 눈에 띄게 아름답고 경이롭다고 묘사되는 특별한 공동체를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힌바족은 헤레로족의 후손으로 수백 년 동안 이 거친 환경에 터를 잡고 꿋꿋하게 살아왔습니다. 나미브 사막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사막 중 하나로 아마도 5,500만 년 이상의 까마득한 역사를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흰바족 여성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그들만의 특별한 의식을 치릅니다. 그들은 버터 지방과 곱게 간 붉은 황토를 정성껏 섞어서 오치제라고 불리는 아주 걸쭉한 반죽을 만들어냅니다. 이 반죽을 피부와 얼굴 그리고 길게 따은 머리에 아주 꼼꼼하고 골고루 펴 바르면 흰바족 특유의 아름다운 붉은빛 피부가 완성됩니다. 오치제는 사막의 따가운 햇볕과 거친 바람으로부터 연약한 피부를 든든하게 보호해주며 성가신 벌레를 쫓는 데에도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깨끗한 물은 이 메마른 사막에서 너무나도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는 흰바족 여성들은 귀중한 물로 목욕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작은 흙솥에 약초와 향기로운 수지를 태워 그곳에서 피어오르는 향긋한 연기로 몸과 옷을 깨끗하게 소독하고 정화하는 지혜로운 방식을 택합니다. 흰바족 사회는 깊은 목의 중심적인 요소를 띠고 있습니다. 소중한 재산이나 권리는 어머니의 혈통을 따라 아래 세대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남성들은 먼 목초지에서 가축을 돌보며 아주 긴 시간을 보내는데 그 몇 주 동안 마을은 주로 여성들이 주도하여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공동체로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어머니들은 사랑하는 딸들에게 오치제를 알맞게 섞는 방법과 에렘베라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머리 장식으로 머리를 닦는 방법을 정성껏 가르쳐 줍니다. 흰바족은 유목을 하며 살아가는 목축민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축대를 이끌고 비가 드물게 내리는 곳을 끊임없이 쫓아 푸른 목초지를 찾아 광활한 사막을 천천히 이동합니다. 그들의 집은 오존 주파라고 불리는 돔 형태의 오두막으로 어린 나무와 젖은 진흙, 그리고 동물의 배설물을 섞어 만들어 자연 환경과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소박한 모습입니다. 이 임시 거처는 공동체가 새로운 곳으로 이동해야 할 때 재빨리 해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볍지만 동시에 혹독한 날씨로부터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만큼 매우 튼튼합니다. 극심한 가뭄과 심각한 물 부족, 그리고 신선한 목초지를 찾아야 하는 끊임없는 도전 등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흰바족 사람들은 그저 생존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참으로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의 방식을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가축과 땅, 그리고 자신들의 오랜 전통에 대한 그들의 깊은 유대감은 그들을 아프리카에서 가장 강인하면서도 숨 막힐 듯 아름다운 공동체 중 하나로 우뚝 서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는 흰바족이 지금까지 직면한 적 없는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적입니다. 가뭄이 이어지는 기간은 갈수록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흰바족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도시와 더 가까운 곳으로 이주해야만 했고, 그곳에서 그들의 소중한 전통을 버려야 한다는 무거운 압박감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무르시족 영토의 서쪽에 위치한 오모 지역의 험준한 언덕에는 수리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축을 정성껏 기르는 목축민이자 끈질기게 자신들의 땅을 지키는 수호자이며 아프리카에서 가장 뛰어난 시각 예술가 중 일부이기도 합니다. 수리족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살아 숨쉬는 훌륭한 걸작으로 탈바꿈시킵니다. 수리족 남성과 여성 모두 하얀 분필을 사용하여 얼굴과 가슴, 그리고 팔과 다리에 복잡하고 정교한 무늬와 점, 그리고 원을 정성껏 그려넣어 몸을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이 우아한 하얀색 무늬는 단지 장식용으로만 쓰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표식들은 그들이 가진 아름다움과 정체성, 그리고 용기와 사회적 지위를 세상에 나타내는 매우 강력한 표현 수단입니다. 각 세대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시각적 언어를 다음 세대로 소중하게 물려주며 젊은 수리족 사람은 책의 한 페이지를 읽는 것만큼이나 아주 쉽게 다른 사람의 몸에 그려진 그림의 의미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웃인 무르시족과 마찬가지로 일부 수리족 여성들 역시 입술에 둥근 고리를 착용하며 자신들의 전통을 이어갑니다. 수리족은 가축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기나긴 가뭄과 몹시 제한된 물 자원 때문에 이곳의 삶은 매우 가혹하지만
수리족은 놀라운 정신력과 불굴의 회복력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수리족의 가장 유명한 전통은 바로 동가라고 불리는 의식적인 경연 대회입니다. 젊은 청년들은 엄격한 규칙이 정해져 있는 막대기 싸움에서 서로 마주서서 길고 단단한 나무 막대기를 휘두르며 자신의 용기와 규율을 철저하게 시험합니다. 이 경연은 결코 상대를 다치게 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명예를 얻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립니다. 동가대회에서 최종 우승한 챔피언은 부족 내에서 엄청난 존경과 찬사를 받게 되며 결혼을 할 때에도 훨씬 더 매력적이고 훌륭한 배우자로 여겨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수리족의 웅장한 의식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남겨서 저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수리족 여성들은 매우 강력하고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 전사의 용기와 뛰어난 기술을 신중하게 저울질하며 시합의 모든 과정을 아주 주의 깊게 지켜봅니다. 그들의 선택과 개인적인 선호도는 누가 결혼에 가장 적합한 훌륭한 인물로 여겨질지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수리족 역시 외부의 거센 압박과 변화 속에서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인 방목지는 여러 세대에 걸쳐 치열한 분쟁과 갈등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일부 부족의 지혜로운 어르신들은 불과 2세대만 더 지나면 고원의 사람들에게 칠해지던 아름다운 얼굴 그림이 그저 희미한 과거의 기억 속으로 영영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고 깊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북동부에는 우주 비행사들이 화성의 척박한 표면을 연구하기 위해 직접 찾아올 정도로 몹시 험난한 지형을 자랑하는 지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나킬 침지는 해수면보다 약 120m나 더 낮은 고도에 푹 꺼져 위치해 있으며 낮 기온은 섭씨 50도를 훌쩍 넘는 일이 아주 흔하게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뜨겁고 생존하기 가혹한 장소 중 하나로 꼽힙니다. 바로 이곳이 아파르족이 수백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묵묵히 살아온 삶의 터전입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 척박한 땅에서 아파르족은 수세기 동안 끊어지지 않고 명맥을 이어온 위대한 문명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척박한 환경에 맞추어 유목 생활을 하는 목축민이자 귀중한 소금을 캐는 광부였습니다. 매일 그들은 끝없이 펼쳐진 눈부신 하얀 소금 평원을 몇 시간 동안이나 묵묵히 걸으며 아주 단순한 수공구만을 이용해 단단한 지각에서 소금 덩어리를 잘라냈습니다. 그들은 이 무거운 소금 덩어리들을 낙타의 등에 가득 싣고 뜨거운 사막을 가로질러 수백 마일 떨어진 내륙의 거대한 시장까지 대상을 훌륭하게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무역은 지구상의 대부분의 국가가 형성되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된 아주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아파르족은 세계에서 가장 강인한 회복력과 인내심을 지닌 민족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살인적인 뜨거운 열기에 완벽하게 적응되어 있으며 가늘고 가벼운 체형 덕분에 아주 적은 양의 귀한 물만으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먼 거리를 거뜬히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염소와 낙타떼를 아주 정밀하고 지혜롭게 이동시켰고 가혹한 사막의 더위보다 항상 한 걸음 더 앞서 나가는 현명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정성껏 엮은 돗자리와 튼튼한 동물 가죽으로 만든 소박하고 낮은 오두막에 살면서 낮에는 뙤약볕을 피할 시원한 그늘을 얻고 사막의 밤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뼛속까지 시린 차가운 추위를 막아냈습니다. 외부인들의 낯선 눈에 이곳의 풍경은 마치 황량한 다른 행성의 표면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파르족 사람들에게 이곳은 그저 편안하고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그들의 집일 뿐입니다. 칼라하리 사막은 보츠와나와 나미비아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일부에 걸쳐 무려 35만 제곱마일이 넘는 광활하고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생기 넘치는 붉은 모래 언덕 한가운데에는 때때로 부시맨이라고도 친숙하게 불리는 산족이 꿋꿋하게 살고 있습니다. 인류의 DNA를 오랫동안 연구한 놀라운 결과에 따르면 산족의 혈통은 수만 년 전 인류의 다른 갈래에서 가장 먼저 떨어져 나왔으며 이는 그들이 고대 인류의 조상을 보여주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증인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의미합니다. 산족 사람들은 거친 자연 속에서 살아남는 생존 기술의 진정한 달인들입니다. 산족 사냥꾼은 모래 위에 희미하게 남은 발자국 하나만 보고도 그 동물의 나이와 무게, 그리고 이동하는 방향까지 아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직접 만든 작은 활과 독화살을 사용하여 신중하게 사냥을 합니다. 그는 끈질긴 사냥이라고 불리는 기술을 사용하여 상처 입은 가재를 하루 종일 지치지 않고 추적할 수 있는데 이는 문명 그 자체보다도 더 오래되고 원초적인 전통 사냥 방식입니다.
산족 여성들 역시 그에 못지않게 매우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100가지가 넘는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으며 1년 중 가장 건조한 달 동안 어떤 식물의 뿌리가 시원한 지하수를 가득 저장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지표면에 물이 한 번에 몇 주씩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는 척박한 땅에서 이러한 귀중한 지식은 곧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의 고유한 언어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독특하며 뚜렷하게 구별되는 여러 거센소리 자음들을 아주 다채롭게 사용합니다. 서늘한 사막의 저녁이 찾아오면 공동체는 작은 모닥불 주위에 모두 모여서 그 유명한 산족의 치유의 춤을 열정적으로 춥니다. 그들은 타오르는 불꽃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즐겁게 손뼉을 치고 신비로운 노래를 부르며 리듬에 맞춰 힘차게 발을 구릅니다. 이 전통적인 치유의 춤은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영혼의 균형을 온전하게 되찾아주는 신비로운 힘을 지니고 있다고 굳게 믿어집니다. 산족 사회는 극단적이라고 할 만큼 아주 철저하고 완벽한 평등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여성들은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강력한 발언권을 가집니다. 얻은 부와 식량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며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은 아주 제한적이고 최소한의 수준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이토록 평화로운 산족이 겪고 있는 현대의 이야기는 매우 안타깝고 비극적입니다. 1990년대부터 보츠와나 정부는 중앙 칼라하리 야생동물 보호구역 내에 있던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에서 많은 산족 가족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이후 길고 지루한 법정 싸움이 이어졌고 수많은 산족 공동체는 슬프게도 여전히 자신들의 전통적인 영토, 가장자리로 밀려나 몹시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8개의 서로 다른 공동체는 결코 지나간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도 살아 숨쉬는 위대한 철학이며 우리가 이 땅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동일하고도 중요한 질문에 대해 각기 다른 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이 영상은 그들이 매일 겪는 고난을 결코 낭만적으로 포장하지 않으며 그들의 소중한 전통을 우리만의 잣대로 함부로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냉혹한 경제적인 현실과 혹독한 환경적인 요구, 그리고 수백 년 동안 길게 이어져 온 깊은 문화적 의미에 의해 굳건하게 형성된 그들의 삶은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 볼 때 비로소 가장 잘 이해되고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결코 거대한 자연을 무리하게 정복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꺼이 자연의 소리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고 자연에 부드럽게 적응하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에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인류의 삶의 방식은 놀라운 회복력과 끈끈한 공동체, 그리고 이 거대한 지구와 우리가 소중하게 공유하는 깊은 연결고리에 대한 가장 깊고 진실한 가르침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긴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의 다채롭고 소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만나본 부족 중에서 어떤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겼나요?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한층 더 넓혀 주었거나 이 넓은 세상이 우리가 보통 네모난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면 저희 채널을 따뜻하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모험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꾹 누르시고 구독하며 알림 설정을 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모험이 새롭게 시작될 때까지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탐험을 이어가시고 가슴속 호기심을 결코 잃지 마시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욱 주의 깊고 따뜻하게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넓은 세상에는 아직 우리의 손길과 시선을 통해 새롭게 발견되기를 조용히 기다리는 훨씬 더 많고 놀라운 것들이 가득 존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